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4월 중순에 한낮 기온이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가장 뜨거웠던 2024년의 기록도 갈아치웠는데요. 이 점점 봄은 짧아지고 초여름은 굉장히 길어지는 느낌이죠. 문제는 날씨만이 아닙니다. 이른 더위처럼 부동산 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좀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여름 같은 부동산 시장, 과연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시장의 방향들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역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저하지 마시고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이분과 함께 할게요.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갑작스럽게 확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월화요일에는 반팔을 입고 다녀도 그렇게 춥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랫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름을 느끼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날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벚꽃 구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여름이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런 다가올 무더위에 미리 좀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여름처럼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만 되면 항상 부동산 시장은 약간의 이제 빙하기는 있었고 이게 봄철 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규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고요. 무엇보다 불장의 여파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알찬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또 강의가 이제 두 가지 저희 매번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시간, 장소, 날짜 이렇게 또 메모를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미나부터 들려주시죠. 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고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에 위치한 동산이용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시장 상황이 혼탁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부동산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체주택 특리라든지 그리고 자녀 명의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주택수 배제 물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세미나니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오신다면 양질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좀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다 또는 1주택자인데 다음 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세미나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경매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경매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경매라는 게 서로 매매하는 것에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선점하는 그런 방식이죠. 경매 같은 경우에도 잘 고르면 금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이 조금 이제 얼어붙거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주거용 외 비주거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이 낙찰받은 것으로 엑시트까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경매 전문가분께서 강의해 드릴 겁니다. 박스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1회 한정으로 드리는 강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이제 부동산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세울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혼자 하시기보다는 여러 명이 머리 맞대고 또 생각하면 좋은 전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수 전에 전문가와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이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또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고 예고를 해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팀장님. 아무래도 서울 중심지보다는 지금 그 외곽 지역 쪽으로 상승세가 무섭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서울 중심지 또는 서울 주거비를 감당하기 좀 힘든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일대로 좀 주거지를 확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김포나 과천 이럴 때 불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천은 이미 또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올라가는 건지 이 수도권의 상승세 흐름들 한번 짚어볼게요.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포나 과천 그리고 또 그 밖의 지역들 광명이라든지 구리, 하남 이런 쪽 지역들에 계속해서 오름세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수원이라든지 용인 이런 곳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집값이 오름세가 멈췄냐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이제 곧 잡힐 거다 아니면 이미 잡혔다. 그래서 강남이 떨어지고 곧 있으면 외곽지도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이건 전조일 뿐이다. 강남은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잠시 휴지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오르지 못했던 곳들에서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집값 상승이 멈췄나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저는 그냥 집값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답변이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집값 상승이 잠깐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구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권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불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업계의 호황입니다. 왜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다가 반도체 업계를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요. 이 두 개의 업체가 파운드리라든지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이 늘어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환원해주는 사실 주주에게도 환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1인당 성과급이 내년, 내후년 지나면 1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영업이익이 447조까지 올라갈 전망이고 이 올라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 분배금으로 활용한다는 가정을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임직원이 거의 한 34,5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나눴을 때 1인당 성과급이 1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임원과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5, 6억 정도는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대신에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으로 내는 것들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 초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1인당 평균 5억 8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짚어드리냐면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성이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천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용인 쪽으로 확장한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부의 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원래 부의 축은 어디였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원래 부의 축은 강남입니다. 강남. 네, 대한민국 부의 축은 강남에서부터 이어져서 경부선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그 두 회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경부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 경부축에서 나눠지는 곳에서 이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하이닉스가 양대 산맥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요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천이나 수원에만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기에 계속 살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거주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거주 1주택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천이나 그 수원 그 외곽 지역 일대에 집을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다 그러면 조금 이제 몇 명은 있겠죠. 핵심은 뭐 용인에서 주요 지역, 뭐 아니면 동탄의 주요 지역, 아니면 뭐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과천이나 판교, 분당 이런 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강남까지도 입성하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성과급에 얹어서 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공부를 해서 어디에 넣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래서 두 갈래로 또 나뉠 겁니다. 그 비거주 1주택을 선호할 때 선택할 때 내가 아파트를 사겠다, 아니면 뭐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선택지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 영향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요동친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에 배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월이 된 지 좀 됐죠.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평균 가격이. 그래서 급지와 평균 가격을 나눠봤습니다. 1급지부터 5급지까지 나눠져 있는데, 이제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이 급지를 나눈 이유는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싸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분류만 해놓은 것이니까, 혹시라도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용산과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1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입니다. 이 평균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다가 용산과 송파가 거의 8천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용산과 송파도 평당 1억에 근접한 그런 평균 매매 가격이 나오겠죠. 2급지, 3급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강변 벨트의 아파트 가격은 과연 얼마인가를 첫 번째로 보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급지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가장 싼 지역이 7억 3천만 원이거든요. 34평 기준이. 그러면 언젠가는 얘네들도 10억대를 달성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억대, 30억대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맞춰질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냐, 가격 차가 더 커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한창 그 공사 중이거든요. 이제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나 했는데 분양가가 26억이래요. 정말 재밌는 내용입니다. 강남과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상한제에 맞춰서 가격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핵심은 지금 이 아크로드 서초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드가 빠질 겁니다. 그 곧 있으면 이름을 바꿀 거거든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용산, 서초, 동작,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작구 아파트 신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26억대까지 왔다는 거죠. 그 지금 1순위 평균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여기도 이제 완판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26대 1을 찍었기 때문에 미분양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26억이 옳냐 옳지 않냐는 시장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 가격에도 동작에 노량진 뉴타운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접근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26억이라고 하는 이 분양가가 매매가하고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노량진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과연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26억이 아니니까 못해도 30억 이상은 가겠다라는 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억 이상에서 과연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여기가 40억, 50억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억에 와 하고 놀랐는데 나중에 입주 시기쯤 됐을 때 그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비싼 집값 내리고 싼 집값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5분위 아파트 값에서 2년 만에 하락이 됐던 내용들은 이 1분위 하급지와 상급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급지는 올랐고 상급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개월 만에 그 상위 아파트 용산 강남 3구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 외곽 지역인 노도강 금관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에서는 20% 하위의 20%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상승률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략 20에서 30% 정도 수준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은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의 시대거든요.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데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또 묶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나 지금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거의 광명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만 살펴본다 그러면 구리 옆에 서울이 있는데 서울 중랑구가 있고 그 옆에 동대문구 그렇게 이제 도심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구리시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중랑구의 준신축 아파트보다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시 구리시보다 더 안쪽의 입지인 서울의 중랑구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이 외곽 지역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뭐 청량리라든지 뭐 종로 중구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도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번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이걸 가져오는 것이 그 논문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참여자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더라라는 내용을 지도로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주요 경로 1, 2, 3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주요 경로 1입니다. 강남 3구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로 이동하였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판교, 분당, 용인수지, 용인 기흥 이런 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용인 기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승률이 계속해서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랬을 때 여기 기흥이 마지막 관점이라면 그러면 주요 경로 2와 주요 경로 3은 언제쯤 이어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오프닝에서 과천이 올라가고 있고 김포도 막 오름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과천은 애진작에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고 과천이 어디와 좀 비견이 되냐면 보통 과천하고 판교가 비교가 됩니다. 분당 이런 쪽이요. 같은 라인 선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강남이 잠깐 휴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휴식기입니다. 잠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이 조금 잠잠하다가 또 이제 올라가겠죠. 이 과천도 지금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잠깐 쉬어가는 사이에 어디가 올라가냐면 광명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명 상황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그 철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어디하고 싸우냐면 막 뭐 광명이 위례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위례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까지 오게 되었고 이 과천에서 평촌 인덕원 이런 일대까지 번지는 상황이라면 과연 3분까지는 언제쯤 가격의
그 불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땐 이건 고시라는 거죠. 지금 이 광명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건너뛰고 그냥 송도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 아직은 그렇게 막 뭐 불장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잠잠한 상태인데 그 잠잠한 상황 속에서 이 파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르는 곳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규제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오르고 있는 곳들을 좀 주목을 하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를 곳들을 내가 미리 그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외곽 지역에서 계속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제가 하급지라고 분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악이 지금 10억을 넘었습니다. 은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요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지역들 그리고 균질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지역들은 이미 뭐 신혼부부라든지 30, 40대의 그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가격을 견인했구나 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 6억까지도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벌이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6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은요. 불과 한 몇십 사람, 몇백 사람 정도만 움직여도 가격이 오르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특히나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개 정도 수준의 그 아파트 가격 상승만 이루어져도 아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계속해서 불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까지 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아파트를 투자할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 맞추기는 이미 시작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수혜를 입어서 그 10.15대책 규제 이후에 그 10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잖아요. 그럼 묶인 지역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지역들을 먼저 선점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체될 만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지어 강북은 평균 11억 돌파했고요. 아파트 가격이요. 강남은 그러면 얼마냐? 강남 11개구 같은 경우에는 19억까지 지금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불과 5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차이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7, 8억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가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양극화가 이미 진행된 상황입니다. 중저가 단지가 위치한 뭐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천, 구로 뭐 이런 일대들, 관악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얼죽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투자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고생 좀 하자. 몸테크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40년 된 구축, 최소 30년 된 구축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실거주 투자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식도 팔고 증여도 받아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특히나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입니다. 다시 코스피 6천 고지를 밟았죠. 지금 하방 경직성을 제가 항상 그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 경직성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계속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해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채권을 사거나 뭐 아니면 뭐 금을 사거나 뭐 ETF를 뭐 산다거나 뭐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이 주식시장에서 넘어오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클 겁니다. 그래서 한 진짜 반년 정도만 뒤에 뉴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역대 최대 그 자금이 몰렸다.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왔다. 이런 헤드라인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 반년에서 연말쯤 되면은 그 분석 자료가 나올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아마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 당첨자 중에서 10명 중 6명이 청년층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 절대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어 있는 분들이 깬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값 상승은 계속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 논거가 있습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는 거냐? 기본적으로 지금 건안법이라고 하는 건설산업안전법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될 거고요. 물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이 최대 3% 과징금, 그 1,000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생각보다 이윤이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윤을 남기겠죠. 뭐 장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것인데 이 과징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공사비를 인상을 시켜서 그거를 상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한창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막 휴전하겠다, 종전하겠다, 계속하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정 조합에서는 평당 공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죠. 물론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발휘가 되는데 문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하급 지역들 그리고 지방의 그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평당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사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사비 인상되면 당연히 분양가를 인상시켜야 되고 예를 들면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오렌지를 예를 들어서 수확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오렌지에 들어간 투입 비용이 뭐 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950원에 파나요? 내 역량이 1,000원까지 투입이 됐고 거기다가 시간도 투자했고 뭐도 했고 그러면 한 2,000원에 팔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야 수입이 나고 이윤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이 분양가를 인상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분양가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보다 더 비싼 게 매매가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죠. 페인트값, 레미콘 단가, 그리고 유가 상승,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 공급도 지연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연될수록 주거비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매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악재죠, 악재.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연도별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만 호에서 5만 호가 평균인데 지금 29년에는 999호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뭐 조금씩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기 빨간색으로 지금 공급이 안 보이는 게 확정이에요, 확정.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까지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5년에 이제 중간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때쯤 되면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7년 뒤에 2032년쯤에 착공 들어가가지고 완성시키는 그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울만 보다가 경기도권도 살펴봤거든요.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초과 공급이 됐었던 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집값 굉장히 오르지 못했거든요. 뭐 경기 동남부 권역은 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던 것들 때문에 집값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이라든지 뭐 아니면 평택이라든지 뭐 땅덩어리가 큰 곳들에서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시 입주도 차근차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뚝 떨어집니다. 2029년도가 서울하고 똑같아요. 경기도 권역에서도 공급이 안 일어나면은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도 권역에서도 지금 신축이 10억 안 하는 곳들이 태반이거든요. 거기 다 10억 찍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10억짜리 집 살래 아니면 서울에서 10억짜리 집 살래 하면은 아무리 구축이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축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가격 압력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축에 사는 게 좋아 해가지고 교통편이 좀 편리한 그런 곳들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도 가격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악순환의 구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고리를 지금 못 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광역시급에서도 제가 분석을 다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뭐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광주 뭐 그런 쪽까지도 뭐 대전 뭐 이런 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 축소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제 전세 공급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월세 시장으로의 재편이죠. 재편. 전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기보다 월세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3040, 3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미 내 집 마련 러시가 시작됐고 지금 늦더라도 들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자금 융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규제 지역 안에서 곧 있으면 5월 9일 이후에 내가 처분하면은 양도세 중과되잖아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인데 최대 82.5%의 과세를 내면서까지 내가 팔겠냐?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 팔 거예요. 대체 지역 집값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외곽 지역들까지도 포함입니다. 이게 과연 뭐 한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냐, 정권 안에서 이제 정권 기간 내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지금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갑자기 180도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억지로 눌러놓은 게 나중에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튀어오르는 정도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데 지금 눌러놓은 게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까지도 튀어오른다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튀어오를지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권역의 광역시급 이상에서도 집값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집값이 올라가냐?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팔고 여기로 가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방에 갖고 계신 그런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요즘 시골 땅을 사나요? 뭐 개발 계획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시골에 땅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어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님들 중에서도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작용에 의해 계속해서 집값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180도 변화해가지고 공급 위주의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진 않겠으나 이미 공급 대책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이죠.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다 보니까 지금 해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신축은 얼죽신 계속 이어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신축을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아직 값싼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뭐 원룸, 뭐 투룸, 뭐 아니면 쓰리룸 중에서 좀 작은 거 소형주택, 중형주택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 세대 구성원을 만들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자녀 아니면 내가 아니면은 내 지인이 내 친구가 집이 없다라고 하면 꼭 집 사시게끔 그렇게 권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더 이제 자본을 형성을 시킬 수 있을까? 자본 증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시라 그러면은 재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당장 있는 세미나에서도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남같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초고가 주택들이 많은 곳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그 주변 지역들이 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멈춘다면 좀 좋겠지만 앞으로 집값이 이제 오를 이유들이 더 남아 있다라는 이 현실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누굽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 틈새 시장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 드리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틈새 시장이 몇 개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망 지역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그런데 이 연남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남동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상권 지역은 배제하고 주거 지역에서 재개발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중상급지의 지역입니다. 특히나 서울시 안에서는 나름 집값이 비싼 그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벨트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서울의 자치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가려놨지만 평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2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34평 기준으로요. 여기에는 구축과 신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이 바로 이 마포구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재개발을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쪽에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한강변 벨트는 서울에서는 무조건 챙겨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지구에서 얼만큼 가까운가, 교통이 얼만큼 편리한가, 그리고 그 안에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동마포 권역이죠. 이 동마포 권역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재개발로서 지금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곳들이 지금 투자 금액이 적게는 뭐 한 5억, 뭐 많게는 10억대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입주가 정리가 되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34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6억대, 7억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평당 1억 정도 호가를 합니다. 34평 기준 한 34억이라고 치면 이거 그냥 7억으로 뺐을 때 세금 다 빼고요. 이윤이 27억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놀랄 노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마포구 안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과연 시세 차익을 얼마나 누릴 수 있고 개발 이익을 얼마만큼 내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마포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푸근하게 가지고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동마포 권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럴 곳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들 안에서는 2,000세대 이상급의 규모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아현 1구역인데 여기는 공공재개발이죠. 이 공공재개발을 제외하고는 민간재개발에서는 2,000세대급이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마포 권역에서는 진짜 매머드급 단지가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하고 그냥 그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 중마포라고 하는 마포의 중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홍대 근처인데 이 홍대를 두고 양쪽에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밀집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대수를 크게 가져갈 수 없거니와, 그리고 상권 그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순탄치 않다. 심지어는 내 구역이 그 상권 밀집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재개발하지 마라. 뭐 남의 제사상에 뭐 떡 놓아라 마라 이런 얘기들이 그런 계속 감노하라 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 게 바로 이 마포의 서쪽 서마포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이 연남동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연남동도 상권 구역이 있고 그리고 주거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성산동, 연남동, 중동 일대가 서마포 구역이고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배제하고 주거 지역을 살펴본다면 망원동도 제외하고요. 지금 가장 메인이 성산시형입니다. 이 성산시형 아파트의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데 평당 7,500만 원입니다.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합 설립 인가 정도의 수준인 상황 속에서 7,500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평당 1억 이상은 찍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재개발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곳인데, 여기를 왜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대수가 일단 3,000세대급이라는 겁니다. 마포구청 역세권과 거의 흡사한 그런 구역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가 평지지형이라는 거예요. 평지지형. 성산시형이 지금 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지지형에 플러스 한강변이라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층고 같은 경우에도 3m 이상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대수가 거의 5,000세대급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거의 3,500세대 수준급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는 진짜 뭐 천지개벽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번듯한 아파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에서 완성을 시킨다 그러면 대략 16,000가구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16,000가구를 보통 미니 신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이 가자 역세권과 그리고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이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장기전세주택은 그 기부 체납을 하는 그 명칭 때문에 장기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민간 재개발이다. 예, 민간이다. 공공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가자역이 지금 경의중앙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장홍대선이 들어오게 되면 성산역이라고 하는 그 역이 생기게 됩니다. 예정역이 있거든요. 그 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연남동의 재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상권 지역은 이쪽에 있어서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그 밖의 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역세권 재개발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딱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경의선 숲길이거든요. 이 경의선 숲길이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바로 코앞에서 누릴 수 있는 공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니 센트럴파크라고 봐도 무방을 하고 그리고 산책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경의선을 지하화해서 선형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 가장 잘 된 곳이 어디냐라고 살펴봤을 때 바로 이곳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산책을 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나간다 그러면 굉장한 인파가 몰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건축 제한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라는 뜻은 곧 있으면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마포에 있는 3,000세대급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인데 정비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얼만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역계가 제가 직접 저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마포구청 안에서 저렇게 자료를 완성을 해서 지금 고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쪼개기는 불가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구역계에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축소되는 것보다는 확장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 있는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세미나 꼭 참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마포구청 역세권입니다. 이 마포구청 역세권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곳이 바로 이 성산 연남, 오늘 소개해드릴 이 연남동 재개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산시형의 아파트 가격 변화죠. 이게 나중에 향후 평당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분석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25억에서 37억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거의 뭐 40억에서 45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파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이곳이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재개발지들이 나중에 아파트로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 투자금을 3억에서 4억대 정도로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최소 20억대에서 30억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전마진 자체가 거의 10억 원대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금이 이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주택수 배제가 가능한 그런 투자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세미나 꼭 참석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유망 지역이어서 외곽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인기 많은 마포였네요. 많은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빠르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자입니다. 43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곳에 투룸 빌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최근 진행 상황이 어떤지 향후 전망은 좀 어떨까요?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팀장님, 마포입니다. 저희 강의 듣고 지금 보내주셨나 본데요.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유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포의 신축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3,300세대 규모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망원동의 그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강뷰가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의 반영구 뷰를 누릴 수 있고 대단지 아파트 규모의 6호선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데는 연남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강뷰는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비슷하고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지금 얘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 작년 하반기쯤에 제가 여기 마포구청 역세권 그 문의하신 분께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오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여기도 사람들이 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 제한 똑같이 걸려 있고 지금 쪼개기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축 물건은 없다시피 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만약에 뭐 구축이든 신축이든 상관없이 내가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면 마포 재개발, 그러니까 대단지 규모의 재개발을 보유한 예비 조합원인 거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을 내가 이걸 팔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건 오산입니다. 예, 마포 안에 이런 재개발지 가져가시는 거는 천운이니까 계속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잘 고르신 것 같네요. 일단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무게 실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강의 들으시면서 상담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자리 저희 하나씩 들려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신 게 요즘 세금 그리고 투자 방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 상담으로만 하게 되면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게끔 하려고 하면 이 세미나 자리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시간 되신다면 그리고 혹여나 내일 시간이 안 되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목요일 세미나 참석하셔서 양질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제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주제 1부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 분석이 모두 완료된 연남동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부에서는 대체주택 특례 그리고 한강변 재개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나 재개발 투자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 분들 꼭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경매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매 강의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난다긴다는 경매 전문가가 직접 해주시는 그런 강의입니다. 원래는 유료 강의인데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1회 한정으로 수강권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 혜택을 좀 누리시고 한번
찾아와 보시면 왜 박성일 팀장이 여기 강의 들으라고 한지 알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경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그런 분석, 좋은 그런 교육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